송혜교 씨 그 아역으로 네. 데뷔를 좀 하셨는데 잘하진 못해서 너무 못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했지만 그냥 운이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은 잠 못 자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촬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계속 늦춰지니까 제가 다 망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었어요. 모두 저를 제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사 들으면 너무 죄송한데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현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한없이 낮게 되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현장에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산 통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요즘 이제 이산은 이서진이다. 이준호다 이렇게 파가 좀 나뉜다 그래요. 나눠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준호 씨가 또 이제 준호 씨가 올라오면서 네.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산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 예.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냥 역사 속의 정조로. 사실 그 역사 속의 정조로. 역사 속의 전혀 제가 아는 이서진 선배님과 정조는 매칭이 안 돼서. 정말 그 이서진 씨가 소위 말해서 츤데레의 네, 뭐 약간. 네. 아 왜요? 친하니까. 헛웃음을 헛웃음을 지었는데.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뭐 툭툭하면 잘해주시긴 하죠. 네네 맞아요. 저한테는 뭐 그냥 전혀 괴롭히기만 없었어요? 하셨으니까. 선배님 누구랑 잘 지내요? 지민 씨도 뭐 진짜 수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 미스백. 진짜.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예. 야,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먹고 가.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아동 학대라는 소재, 또 여배우 원톱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투자나 배급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개봉 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 원톱 영화라서 어려움보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투자자들도 막 빠지겠다 이런 말씀 그래요? 많이 하시고 배급사가 안 정해져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죠. 맞아요. 영화는 찍고 좀 상대적으로 좀 맞아요. 뒤에. 네네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고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투자자분들 또한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소화해낼 수 수 있을까. 근데 그 점에 대해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욕심과 마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역을 위해서 이제 담배도 종류별로 좀 다 펴보시고 침 뱉는 역할도 하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역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저는 알았어요. 제일 먼저 포커스는 담배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등장 자체가 담배를 태우는 씬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해줘.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만 만나면 저 한 번만 알려달라. 그리고 구석에 가서 침을 제가 뱉어보겠다.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면 이 영화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해서 진짜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포커스가 다 담배로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끊으셨나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지금 끊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노력한 그때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이게 이제 휩쓸었죠 한지민 씨가. 시상식에서 뭐 이제 우리 지민 씨가 울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봉하고 저희 막 1만 명, 막 2만 명 안 되고 매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더 잘 됐을까 막 이런 막 온갖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혼자 고뇌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 해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가 이 상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는 참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정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걸 기다려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복받쳐서 났던 것 같아요.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 드라마로 꼽는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후반부에 터질 영옥의 이야기는 한지민이 아니면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뭐 최고의 찬사죠. 네, 너무. 근데 작가님이랑의 인연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7년 때부터 뵀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쌍둥이 언니로 나오신 배우분께서 이제 실제 다운증후군 맞아요, 친구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었죠. 우리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언니로 나오셨죠. 정은혜 씨도. 네네네. 참 그 연기를 네, 진짜.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은혜 씨께서 그 사실은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좀 그 지민 씨가 이제 오열하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그림이 탁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단 하나 볼 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네. 그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역시도 진짜 드라마 속 영희 역할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조현병도 실제로 앓았었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4,000명의 얼굴을 실제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대본상 사실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처음부터 막 올라오니까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우는 거부터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엉엉 우는 거부터 촬영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저 역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먼 이제 친척 조카 중에서 다운증후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은 어렵고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조금 사랑으로 은혜를 감싸주고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프로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편해지고 가끔 저를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나간다면 이 발달장애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잘 해내고 싶었고 그 영희라는
친구를 만난 게 진짜 이 드라마로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네. 홍보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뭐요? 얘기하세요. 뭐죠? 뭐 어떤 거죠? 그 네 얼굴. 네. 네, 그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때도 있으려나? 은혜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또 그 다큐 영화. 네. 은혜 씨가 2017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담은 얘기인데. 좋은가 봐요. 아, 참. 땡큐. 골치 아파. 그놈 인기가. 아.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얼굴.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관심받고 사랑받으면 은혜 씨 같은 이제 발달장애 친구분들이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아, 좋네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니까 꼭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캐릭터 은혜씨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방영 끝나고 바빠졌어요. 그놈 인기 때문에 영호가 아니 지문 언니 같이 연기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내 생일날 파티도 재미있었어. 드라마 촬영 잘 하겠습니다. 또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드라마의 마지막 회 자막인 많은 분들한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민 씨는 좀 행복하세요? 요즘요? 왜 망설이지? 네. 언제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네. 이거 사실은 뭐 24시간 뭐 계속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행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좀 무탈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어머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무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요즘 들어서 좀 주변에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오랜만에 뵙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진짜 저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셔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어갖고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까 봐 안 말하고 싶었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다시 못 본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같으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이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사실 초면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끼리 보더라도 약간 그 섹시함이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약간 것들이 이게 좀 무쌍, 있어. 무쌍에서 나가는 있어. 아니 무쌍에서 진짜 나가는 있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예. 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저는 다른 거보다 선배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네. 아 저를 보니까요. 네, 네. 누군가를 뵙고 신기한 건 정말 아 진짜 오랜만인 이 것 석구 같습니다. 씨를 나도 지금 보니까 저 최근에 또 범죄도시 2를 너무 맞아요. 때가 야 그래서 역시 그 손석구다. 예, 진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다. 네. 야, 죽은 거야?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그 사실 그 DP에서도 그것도 보면서 막 야, 저 여기 진짜 잘한다. 진짜 정말 얄밉다. 어쩜 저렇게 저걸 잘할까? 진짜 장교님 아닐까 할 정도로. 이 DP 새끼들은 뭐만 하면 천하갈뿐이라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사고를 치고 이 새끼들아. 너네 이제 휴가 없어. 알았어? 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손석구 씨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면 2, 3시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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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뭐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연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를 아카데미? 이제 아카데미 같은 네. 거죠. 찾아간 거죠. 뭘 좀 해야겠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제 적성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또 했어요, 거기서? 연기를 뚝배급 같은 걸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막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그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만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드라마 DP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름을- 손석구 씨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쫙. 저도 그 딱 DP 보면서 뭐지? 뭐 다른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야 저 대인님 저 사람 누구야? 네. 연기 진짜 잘하는데? 딱, 예. 연기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들여보내. 뭐지? 하면서. 뭐야 왜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저는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네, 이 사람 뭐야? 야, 너 헌병 아니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보좌관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해? 죄송합니다. 근무 끝나고 분대장한테 보고해서 너는 담요가 반납해.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찐 같았어. 거기서- 빡빡한 대위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줘? 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역할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거라고. 네, 저는 그 DP 찍을 때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게 진짜 군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몸 담았던 집단을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병이 아니라 간부로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저 이제 제 군 생활할 때 저희 소대장님한테 찾아가서 매번 하나하나 해가면서.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떤 말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리얼할까요?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좀 간부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교와 부사관의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서 나오죠 DP에서도. 나와요. 네, 김성균 나와요, 씨와도 네, 있고. 나와요.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다이렉트 보고하시면 돼요. 타부대 탈의병까지 이제 우리가 거기겠어요? 쏘리 자꾸 기싸움을 하려 그러네. 아니 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손석구를 검색하면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예, 그 코믹 연기.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요게 좀 제일 조회수가 높다 그래요.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이 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넌 뭐 쓰레기 새끼냐? 이씨 뭐? 이 개씨. 이 새끼 뭐? 유빈, 네가 이겼다.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이 친구 실제로 되게 장난기도 많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보이더라고요. 어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좀 진중한 편이에요. 네, 진짜 어때요? 어때요? 좀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하지. 제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재밌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새벽에도 전화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제가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하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네, 네. 어느 분들이 전화하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소개팅했는데 아, 그래요? 바로 나와요. 야 그분들 누군지 궁금하네. 네, 네, 네. 아니 좀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소수예요? 배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좀 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예전에 지정생존자라는 TVN에서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또래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친해요. 지진이 씨가 있었고, 네, 진이 최윤현 씨도 거기 있고. 밥 먹으러 가고 한강 같은 데도 같이 놀러 가고. 약간 진영하고 느낌이 또 좀 다른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있어 손석구 씨가. 그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또 진영 또 몇 번 봤잖아요. 네. 웃기죠. 있어. 진영 웃기죠. 진영 웃기지. 저는 진영이 저의 롤모델 같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냥 멋있고 웃기고 그냥 다 좀 이렇게. 진영 참 또 재밌죠. 당시 이제 전국의 구씨를 추앙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아니 그 이제 드라마 촬영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구씨의 의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맨날 허름한 이제 옷에 검은 봉다리를 두고 다녔잖아요. 네.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그 설정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네, 그게 설정에 있었고 심지어는 포스터에도 봉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엘이랑 지원이랑 민규는 다 이렇게 나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하여튼 약간 많이 힘든 캐릭터잖아요. 그 친구가 막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캐릭터가지고. 그 사실 뭐 이제 의상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검은 비닐봉지에 그 드는 그 두 병의 소주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워낙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대사들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 추앙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원 씨가 한 대사인데 이게 뭐 거의 유행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 대사를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추앙해요라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는 많이 좀 갈리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그렇죠. 왜 이렇게 좀 저는 하나도 그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읽을 때부터 얼마나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으면 나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추앙을 받아야 내 인생이 좀 채워지겠다라는 그게 그냥 참 이 지원이가 연기하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될 보는 줄은 분들이 이제 몰랐어요. 몰입이 됐을 때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추앙해요라는 그 말이 한참 할 때 손석구 씨 하루에 몇 번씩 듣지 않았어요?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추앙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추앙합니다. 저도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근데 사실 그거 제 대사도 아니었거든요. 지원이가 한 거였지. 그건 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른 작품 홍보하러 와서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했다가 이 반응이 또 그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저도 즐겼습니다. 엄청 즐겼어요. 마석도 역할을 한 연미정이라고 합니다. 씨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 손석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연기에 압도당했다. 제가 쓴 글에 경지를 뚫고 나간 배우다. 이건 진짜 뭐 극찬이네요.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대본 리딩 하던 첫날 한번 뵙고 말도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늘 계속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장소를 빌어서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정말 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때는.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극찬을 그렇죠. 너 납치된 거야. 요거 이제 또 손석구 씨의 또 하나 인생작 범죄도시 2.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 본편 뛰어넘는 속편이 없다라는 저 뭐 사실 속설이 있는데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거 일단 1000만 넘으면 황금 트로피 이름 옆에 뜬다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강해상이라는 그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했을 때 쓰셨던 종이에요? 그런 거죠. 좋아. 이게 뭐냐면 그 1편에서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 장친이라는 캐릭터를 할 때 그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2편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제가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공책에 담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숏컷, 예, 텐스킨, 예, 시계. 여기 이제 좀 뭐 이렇게 타투도 좀 있고. 타투도 있고. 그러니까 어패류나 아니면 다리에 큰 상처가 있거나. 네, 그래서 다리에만 난 문신을 좀 잔뜩 하고 반바지를 입고 싶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색다르게. 여기는 뭐 이게 돼지예요? 그냥 어떤 그냥 그 캐릭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로고가 박힌 티 같은 걸 입고 그냥 해외에 놀러 온 그냥 관광객 컨셉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감독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전문 용어로 다 까였다는 얘기군요. 다 까인 아이디어인데 감독님이 우리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 어디 나가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었던. 네. 그래서 말 참 잘 들으시네. 네, 저는 진짜 감독님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진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젠가 나 이거 나오면 보여줘야지. 야, 그럼 이거 유키즈 나오기 전에 이거를 오늘 가서 보여줘야겠다. 네. 야, 이거 오래 걸려서 어디다 뒀지? 막. 어디 있던가요, 이거? 너무 깊숙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많이 가까워졌다. 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뭐라고 하죠? 농이 아니고? 뭐 이제 옷장. 옷장. 농이 뭐 가장 바로. 우리는 뭐 장농. 나 장농. 줄여서 농. 옷이란 농. 예. 여기 또 좀 잘. 또 옷하고 또 잘 맞네.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 옷을. 그래요. 이걸 넣기 위해서. 야, 이거 되게 귀중한 자료가. 이거 당연하죠. 극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격투신도 이제 손석구 씨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석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 사람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나는 동석이 형보다 더 큰 어떤 누군가와 한번 싸워서 제압을 하는 장면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촬영이 또 미뤄지고 그래서. 미뤄져가지고 맞아요. 뭐 태닝하고 이런 걸 한 1년을 계속 하셨다고. 1년 동안 태닝을 했어요. 와, 그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석구 씨가 이 작품 때문에 또 10kg 증량을 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건데. 이거 또 증량을 하셨죠? 심지어는 그 범죄도시를 찍는 사이에 DP도 찍었고 뭐 연애 빠진 로맨스도 찍었고 막 그 사이에 또 몇 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뺐다 쪘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생각만 해도 이게 뭐 10kg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육으로 20kg 이렇게 다 근육은 아니었지만 하는 게 막 좀. 자, 사이다 한 모금 마시고요. 시원하게. 이것도 사이다 광고 들어오겠네. 좋네. 좋다. 여러모로 좋다. 청량하게 마셔요. 좋아. 여러모로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10년 뒤, 5년 뒤 말고 3년 뒤에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다작이 목표입니다. 다작을 하는 게. 요즘엔 또 유행도 빠르기 때문에 배우의 생명력이 예전처럼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만큼 내 결과가 비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힘든 건데 지금은 내가 하면 감독님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결과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튼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작을 하고 싶어요. 야,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좋은 작품을 또 잘 고를 수 있는 뭐 눈을 기르고 그래서 좀 좋은 작품들로 한번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작을 하고 싶어요는 네,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도 2작품을 같이 하고 있고 2작품, 3작품씩 같이 해서 많이 좀 남기고 싶어요. 선생님께는 어떻습니까? 전원일기는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전원일기는 참 사람을 가르치는 드라마였어요. 부모가 하는 일,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게 그 전원일기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이 꽉꽉 차진다 그럴까? 미처 못 느끼고 살던 건 느끼고 드라마 하면서 그랬어요. 두 분이 부부 아니냐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잠깐 방송 없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최보람 씨는 이제 부인하고 어디 가느라고 공항에 갔는데 아니 부인은 어디다 두고 그랬대요. 실제 사모님이신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맨날 둘이 하니까 맞아요. 또 전원일기가 22년이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 안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맞아요. 이게 또 누군가는 뭐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원일기는 양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전원일기 팀에는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정수 씨가 전원일기 10년 쓰고요. 못 쓰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분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그 이튿날 보면은 언젠가 한 걸 또 써놨대요. 10년을 쓰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쉽지가 안 나오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다 같이 막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럼 아버지 재혼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얘기가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저도 일기를 쓰면 어느 날 옛날에 썼던 일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게 왜냐면 똑똑해라. 거의 뭐 김혜정 선생님의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엄마. 아니 이게 어찌됐든 그 전원일기의 김정수 작가님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님. 이게 또 두 작가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아까 뭐 김정수 작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수는요 섬세하면서 아주 이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수현 씨는요 인연이 또 좀 남다르시잖아요. 전 그분 작품을 내가 글 쓰느라고요 쉬어봤어요. 17개를 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야 진짜 그 김수현 작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좀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일지. 김수현 씨 같은 작가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몰라요. 사람의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대사가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발전한 게 그 두 분이 겨루면서 썼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 다 김정수 작가님도 김수현 작가님도 뭐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전원일기 할 때 스튜디오에 안 왔었어. 놀러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원일기 할 때는 이제 초등학생 뭐 그렇겠다. 그런가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와, 진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예. 참들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진짜 광고를 요 한 몇 년 하셨죠? 요 광고도요? 광고도 27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27년이면 와. 근데 이제 딴 조미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모델을 1년마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라고 나도 많이 하고 근데 한 해 쉬고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27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쉬고 또 계속했어요. 야, 그게 27년. 그래서 27년이 됐어요. 이 맛이야. 그래. 그 맛이구먼. 그래, 이 맛이야. 새끼나. 고향의 맛. 아니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10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을 좀 그 캐스팅하기 몇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데도 예.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아들은 원빈이라 그랬어요. 예.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참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봉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 뭐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유 우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 땅으로 꺼지고 안 되니까.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마다 안 봤죠? 봤죠. 봐서도 잊어버렸겠지 뭐. 벌써 언제 어떻게 봤는데. 하셨어요? 아이고 그걸 언제적 영화인데. 분명히 봤는데 그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진구 씨도 잘했어요. 천우희 씨도 나오고. 천우희. 맞죠. 이제 친구들. 아유 천우희는 안 해. 자기 또래니까. 예.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놓고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할 수 없는 부정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환호할 때는 네. 와. 최근작이죠. Dear My Friend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게에서는 이제 기존의 엄마와는 또 다른 예, 또 모습으로 예, 분하셨는데 이게 좀 변곡점이라면 또 변곡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Did you see me every day? On time. 난 누구도 짐스럽지 않게 혼자 그렇게 할 거예요. 너는 강해. 진짜 25. 몇 번을 말해야 해? 민증 깎아?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Dear My Friend도 약간 치매에 걸리는 그렇죠. 여자고 예. 근데 이제 눈이 부시게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치매서 나 이 치매 안 해. 치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치매 걸리냐 안 한다 그랬더니 연출하는 분이 이거 치매 얘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치매 그렇게 단순히 치매 얘기가 아니래. 나는 그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도 한 분이고 자기를 믿고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는 참 쉽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걸로 제가 백상예술대상에 대상도 타는데 그거는 연출자가 애쓴 거지 나보고 선생님 본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제가 조금 어떤 때 애 같은 데가 있어요. 좀 나이 먹었어도 그냥 그런 거 하래요. 그래서 애같이 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런데 그 눈이 부시기에 그 여자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상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출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심히 보면서 어떤 때는 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대화하면서도 느끼기에 그런 모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봐. 그러니까 김석윤 씨는 그걸 잘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마지막 나레이션도 이제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수상을 하고 요걸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수상 소감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벌써? 언제가요? 이거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하라 그랬어. 아 예. 나 재밌거든 지금. 아 그래서요? 아 그러세요? 좀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시간을 조금 더 그러면 예. 근데 진짜 재밌어요. 방송 같지 않고. 그죠. 예. 예. 그게 두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또 선생님께서 뭐 편안하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예. 다른 사람은 편하게 안 해요? 아니,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예. 그리고 굉장히 저거 서서요. 너 잘하고 있어. 그런 표정이에요. 그거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기서 막 자기는 재밌어서 하는데 그냥 해라 이러는 걸로 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많았어요. 그죠? 네, 자 재밌게 해보세요. 하이 큐. 맞아. 이거 뭐 앞에서 맞아. 기가 죽어요. 맞아. 근데 다 웃고 치다 보잖아. 고마워요. 그러니까 눈이 마스크를 썼지만 다 웃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의? 저요. 네.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건가 그런 생각 열심히 해요. 이제 아무래도 외우는 게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10번 했으면 20번 하고 30번 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해줄 때는 그만둬야 돼요. 연기. 대사를 못 했는데 대사라는 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 써준 걸 외우지만 근데 지가 하는 말도 모르면 어떻게 연기를 해요. 나는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돼. 이거는. 못 되겠으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요? 네. 나는 그거 커닝 페이퍼 보고 하는 사람 그것도 길이 돼서 괜찮대요. 그렇게 보고 하면. 근데 나는 내가 할 말을 모르고 이렇게 본다. 저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까 그 순간이. 80이 넘으니까 그게 제일 두렵구나. 아직까지도 외우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외우게 해주시는 저분 마음이니까 몰라요. 너가 더 있다 와라 그러면은 더 외우게 해주실 거고 이제 그만 와 그럴 때는 못 외우게 하시겠죠. 나는 앞으로 나한테 무슨 역이 주어질까 그 생각만 해도 설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연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 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생애. 감사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걔네들은 맨날 내가 이렇게 여러 개 전구가 달린 그런 게 제 방에 있었어요. 제 방에. 근데 어떤 때 잘라고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 전구에 여러 개가 다 걔네들 얼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갔거든요. 몇 년을. 갈 거예요. 가서 또 보고 걔네들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 되겠고. 진짜 오늘 분위기가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혜자 선생님과 같이 그냥 두런두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도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 생각해야 돼요. 굶어 죽는 애도 생각하고.